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히트돔이 덮치면서 이번 주말에도 불볕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방기상청은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 히트돔이 덮치면서 밤낮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히트돔이란 거대 고기압이 오랜 시간 동안 중상층부 대기에 머물러 뜨거운 공기를 지면으로 밀어내고 특정 지역을 마치 돔처럼 가둬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은 뉴욕시 일원에 22일 정오부터 23일 오후 7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7도까지 올랐고 뜨거운 공기와 습도로 체감 온도는 화씨 10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화씨 79도에 육박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찜통 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올여름 최고인 화씨 9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24일 낮 기온은 화씨 93도로 다소 떨어지겠지만 이번 폭염은 다음 주에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나흘간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외교 안보정책,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법과 질서 개선, 감세 및 규제 철폐, 오바마케어 중단, 총기 소유권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창궐을 비롯한 중동의 혼란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야기한 사태라고 비판하고 글로벌리즘이 아닌 아메리카니즘을 우선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해외에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중산층을 훼손한 무역협정을 비판하고 자신은 어떠한 무역협정도 절대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끝으로 우리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자랑스럽게, 다시 안전하게,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에서 28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국의 안심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한 전염 이후 이번에는 모기에 의한 감염 의심 사례가 첫 발견됐습니다. 20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해외 발병 국가 방문과는 연관성이 없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이 여성이 모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만약 플로리다주에서 발견된 이번 사례가 모기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면 미국 자치령을 제외한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이 감염자의 해외 발병국과 방문 여부와 다른 감염자와의 성적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병통제센터는 모기에 의한 국내 첫 감염 사례로 의심되는 이번 케이스 조사를 위해 플로리다주에 $56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주에는 지카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인 이집트 순모기와 흰줄 순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국내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습니다. 이민법원 케이스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법원의 판사는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적체 케이스는 이민법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AP통신은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을 인용해 이날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 건수는 전체 59개 법원 50만 51건으로 이민법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법원의 적체 소송 건수는 2006년 16만 8,827건을 기록한 이래 10년 연속 늘면서 10년 만에 300%가 넘는 폭증세를 기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
근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민 관련 소송을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49만 6,7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말 기준 평균 대기 기간은 672일로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적체 케이스는 전체 688건으로 집계됐고 캘리포니아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뉴저지 91건, 버지니아 85건, 뉴욕 7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이민법원의 판사는 적체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하면서 결국 적체 현상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입대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분 문제를 고민하는 이민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특기자와 서류 미비 청소년들도 미국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인 유학생들이나 체류신분 미비 한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분이 프로그램의 입대 정체 현상으로 입대 날짜가 변경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미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던 한인 상당수는 입대 일정 문제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자칫 신분 유지마저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육군 모병소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매분이 입대 예정자 가운데 입대일이 연기된 사람의 숫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오리엔테이션 당시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던 상황이라면서 매분이 입대 예정자들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변경됐을 뿐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연말쯤 뉴저지 리치필드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개발안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부지의 대규모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레코드지는 46번 도로와 리치필드의 그랜드 에비뉴, 오버패 크릭 사이에 있는 옛 피에스타 화학공장 부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6에이커 규모의 이 부지를 소유한 피에스타 화학 측은 오염된 토지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이곳에 주상복합단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에스타 측은 이 부지를 개발업자에게 수차례 매각하려 했었지만 토지 오염 문제로 인해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에스타 측은 수개월 전 대규모 정화 작업을 시작했고 올 연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재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던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은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타민족 개발업체가 타운 정부를 찾아와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건설 계획을 밝혔다며 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연말쯤 정식으로 개발안이 정부 당국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리치필드 그랜 에비뉴가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입국 시에는 휴대 물품에 대해 신경 쓰면서도 한국으로 나갈 때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가철을 맞아 한국에서도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특별 검역이 시행됩니다.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해외 여행객 휴대물품 특별 검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검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로 휴대폰 검색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합니다. 주요 금지 물품은 생과일과 축산 가공품으로 미주 한인들도 많이 휴대하는 육포와 소시지 등 육류 가공품과 함께 맹고 등 과일류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됩니다. 특히 동남아나 중국 등 금지 물품 반입 위협이 큰 국가나 노선을 중심으로 검역 탐지견과 검역 인력을 집중 배치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폐기된 반입 금지 물품은 187톤이었는데 맹고나 소시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건조 농산물이나 참깨, 건 고사리 등 수입 가능한 물품도 유해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농식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예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편이 빠른 뉴욕시 버스의 운행 속도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 통계 결과 2014년 기준 미국 내 주요 대도시의 평일 평균 버스 운행 속도 가운데 뉴욕시는 시속 7.4마일을 기록했습니다. LA가 평균 10.7마일을 기록했고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은 10마일, 보스턴이 9.8마일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느린 속도입니다. 뉴욕시 버스는 이와 같은 느린 운행 속도와 함께 비효율적인 운행 노선, 지연 운행, 서비스 축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승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연방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뉴욕시 버스 이용자는 2002년에서 2005년 16%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뉴욕시 지하철 승객은 24.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대중교통 옹호단체 역시 비효율적인 운행 노선과 지연 운행, 서비스 축소 등이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를 외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일명 돈 관리를 제일 잘하는 도시로 꼽혔습니다. 주민들의 크레딧과 자금 관리 수준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좋다는 평가입니다. 신용카드 정보회사 크레딧닷컴은 미 전역 25곳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나이, 교육 수준에 따라 크레딧 점수를 비교 분석해 종합적으로 산정한 결과 LA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LA시 주민들의 평균 학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 낮고 중간 소득 역시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지만 크레딧 점수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648.3보다 16포인트나 높은 664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교육이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 관리도 잘할 것이라는 일부 가설을 뒤집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볼티모어는 평균 신용카드 사용도에 비해 채무 빚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금 관리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도시로 기록됐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전산 장애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마비되거나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사는 어제 오후 회사 전산 시스템과 고객들이 사용하는 항공사 전용 웹사이트가 서로 충돌하는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제 하루 약 700여 항공편이 전산 장애로 운항이 취소됐고 지연된 편수만 150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밤사이 전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지연되거나 취소된 항공편들이 많아 오늘 하루 300여 편 항공기들의 운항 취소와 100여 편의 추가 지연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초소형이 발달한 나라 일본. 최근엔 초소형 캡슐 호텔이 등장했습니다. 도쿄 아키하바라의 한 캡슐 호텔. 내부는 온통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고 널찍한 화장실에는 여성 고객을 위한 무료 화장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성만을 위한 캡슐 호텔인데 관처럼 생긴 침실의 문을 열자 뜻밖의 널찍한 내부가 드러납니다. でも意外と広い。女性専用だったので安心して泊まれるかなと思って。 혼자 자는 여성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침실 벽에는 다양한 만화 캐릭터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캡슐 호텔은 주로 남성 직장인들이 막차를 놓친 후 이용하던 곳입니다. 値段も安くて、本当に寝るだけっていう感じ。泊まるだけ。それ以上のサービスはそれほどは期待はしてない。 하지만 여성 고객의 수요가 늘자 여성 취향을 고려한 호텔이 생겼고 여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女性専用宿泊スペースが4割程度ございます。連日満室でございましたので思い切って女性限定のカプセルホテルをオープンいたしました。 도쿄 외곽 사이타마현의 캡슐 호텔은 노천 온천탕을 설치했습니다. 건식 사우나에 땀을 흘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뜨끈한 돌침대도 있어 동네 주민들도 휴식을 위해 일부러 찾을 정도입니다. 1週間に一度の癒しですから。 또 전문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 고급 호텔의 스파가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仕方なくってやむなくっていう形で泊まる方が多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のホテルに泊まりたいという思いで来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시부야의 캡슐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을 노려 일본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Welcome to Nadeshiko Hotel. 일본의 옛 목욕탕을 그대로 재현하고 전통 술과 안주를 맛볼 수 있는 술집까지 갖추었습니다. 이제 캡슐 호텔은 좁고 우중충한 곳이라는 오명을 벗고 편안한 휴식과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 되도록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법원 덴버 지원은 20일 퇴역 해군 데이너 짐이 중성표기 여권을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데이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브룩 잭슨 판사는 국무부는 중성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성정체성이 과거처럼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에 정부가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여권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일 오후 11시 30분쯤 크라이슬러 SUV 차량의 운전자가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경찰차 안으로 던지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관 2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임스퀘어에서 한 블록 정도 지난 한적한 곳에서 물체를 확인했고 이 물체는 가짜 폭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렌튼 국장은 목숨을 내놓고 인명을 구한 것이라며 뉴욕시의 영웅이라고 두 경관을 치하했습니다. 지난해 퀸즈 플러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4세 안나라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한인 남성이 중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21일 롱아일랜드 아일랜드팍에 거주하는 약대생 송경유 씨가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1급 차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씨는 최소 징역 3년 4개월에서 최대 10년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금속 탐지기가 설치됩니다. 이는 뉴욕시와 NYPD가 구성한 교내 안전 리더십 팀이 학교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제안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금속 탐지기 설치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금속 탐지기 설치로 방문객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NYPD는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으며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가끔 흐리겠으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역시 무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